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는 재료,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 결과 포도당과 산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포도당은 저장이 가능한 녹말로 바뀐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광합성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려면 어떤 환경 요인이 필요할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햇빛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물도 필요할 것 같고, 공기도 필요하고 그럴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식물이 잘 자라려면은 광합성이 활발해야 되기 때문에 빛, 이산화탄소, 물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광합성에 알맞는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광합성량에 기여를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과학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열대우림에서는 숲이 울창합니다. 그 지역의 기후는 보통 어떻습니까? 열대우림은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 있고 연중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 형성됩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은 온도와 햇빛, 물 등이 충분한 곳에서 잘 자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식물이 잘 자라는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재료가 꼭 필요하고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효소가 필요한데요. 이 효소가 3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잘 어우러져야 광합성이 잘 되게 됩니다. 중2에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 요인들은 개개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광합성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에는 빛 에너지가 꼭 필요합니다. 식물이 잘 자라는 곳을 분석하면은 햇빛이 잘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옆에 있는 검정말도 빛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실지렁이도 보이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 양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참고용으로 촬영한 실험인데요. 여러분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의 세기에 따른 그 기포의 발생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cm, 20cm, 30cm, 40cm 뭐 이런 식으로 거리를 늘려나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물병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자, 10cm입니다. 빛의 거리가. 그래서 검정말에 줄기가 잘려진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기포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매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기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은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쯤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cm로 늘려보겠습니다. 방금 전보다 기포 발생량이 조금 줄어들었죠. 자, 30cm 해보겠습니다. 30cm. 방금 전보다 듬성듬성 나오네요. 자, 40cm 해보겠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화면상으로는 여기쯤에서 조금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50cm입니다. 거의 간격이 듬성듬성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산소 발생량이 많아지고요. 빛의 세기가 약해질수록 산소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약해질수록 활발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실험 잘 보셨습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기포의 발생량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빛의 세기가 무한히 세진다면 광합성량은 계속 증가를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보자면 재료가 충분해도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싶어도 하나의 공장에서 인력 및 장비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양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일정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충분할 때에는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잎이 가지고 있는 엽록체의 양에 제한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참고로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의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광합성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하지만 빛이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조량이 많은 해에는 농산물의 수확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빛의 세기와 온도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일조량이 많다는 것은 햇빛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빛의 세기가 센 것을 뜻합니다. 빛의 세기가 세면은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죠. 따뜻한 온도가 되면은 과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농작물이 광합성을 하기에 충분한 빛의 세기와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증가하여 수확량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의 원료이므로 온도가 일정하고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량은 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광합성량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를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구의 대기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0.03% 정도로 낮지만 식물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기에는 충분한 농도라고 합니다. 빛의 세기가 강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충분할 때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온도가 약 30도에서 40도 정도에서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광합성량은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은 광합성에는 효소가 작용하는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효소는 고온에서 변성되어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일정한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식물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양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 봅시다. 식물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양은 광합성 양이 결정을 해주겠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식물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 증가하다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급격하게 감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떤 것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뭐가 있다? 그렇죠. 빛의 세기가 있었고요. 온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빛의 세기가 너무 강해지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일정해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하며 빛이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은 자 1번 덥고 습한 장마철의 오후. 장마철이 온다는 것은 빛이 많이 차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질 않을 것 같아요. 화창한 겨울 아침의 운동장. 30도에서 40도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광합성이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공기가 맑고 울창한 숲속 그늘. 그늘이면은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나겠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한강 공원. 열대야가 일어날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온도라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식물이 또 잘 자라기가 힘들겠죠. 답은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교실 창가 점심시간에 딱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창가에 햇빛이 쫙 내려지면서 온도도 일정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으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재료인 이산화탄소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식물의 증상작용과 광합성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이외에 필요한 게 뭐가 있었죠? 그렇죠.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물을 증산작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겠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